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명인들의 복귀, 정수투자 김종수 전문가가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월 중순입니다. 그죠? 1월 27일 그 LG화학 에너지 솔루션, 그죠? LG화학 자회사 에너지 솔루션 요 상장 관련되어서 뭐 어마어마한 그 자금들이 모였죠. 뭐 1기경이라는 자금이 모이면서 뭐 시장이 좀 큰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종목들이 이번 주에 급락 나온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반등 나온 주식들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많이 좀 가라앉은 시장이 아니냐, 그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고 계신가요? 그죠? 잘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리고 공포 구간이나 이 급락 구간이 오면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매수하는 게 또 망설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는 이런 게 잘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그 기업의 좀 핵심, 키워드, 거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좀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시장이 맨날 올라가기만 바랬었는데, 유동성 축소 구간이나 이제 횡보 구간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 싸게 사자, 그죠? 뭐 그런 좀 컨셉으로 여러분들에게 작년도 8월 달부터 지금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이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정수는 투자는,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이 키워드와 가격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제시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온 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하락을 한 것도 있고 또 운이 좋게도 또 급등한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고가 나온 주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때는 신저가였는데 2달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최대한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부터 한번 짚고 가야겠죠.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제가 오늘 절대 전략가를 올렸는데요. 제가 방송 좀 드리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이토마토 홈페이지 전략을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공지 한번 해드리고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보면 2830이라는 숫자와 3050이라는 숫자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3050이라는 숫자는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을 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3050이 아니면 아래쪽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거품 제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들이 다 급락만 하지 않아요. LG전자 같은 경우 오히려 오늘 같은 데 급등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배터리 관련된 주식 다 급락을 하더라도 LG화학 62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오히려 다른 배터리 주식이 하락하는 기간 동안 오히려 급등했잖아요. 또 신흥 SEC도 제가 6만 원 밑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데 다른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하락하는 동안 오히려 급등 나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지수하고 종목들은 차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목 차별화 전략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2830을 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요 숫자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형주들은 이 거품이 좀 제거됐다, 이 정도 가격이면 싸다라고 생각하는 자리라면 전 사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미엄을 져야 되는 주식군들도 분명히 생겼거든요. 뭐 예를 들면 삼성과 LG그룹의 이 사업협력, 이거는 좀 프리미엄을 져야 되는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 10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69,000 추천드렸을 때를 기다리는 건 이제는 아니다. 한 단계 레벨업을 좀 시켜줘야 되는 이런 구간이 있는 거고, 또 자금이 줄어드는 구간이니까 언택트나 뭐 게임, 작년도 NFT 관련된 이런 좀 과도한 상승이 있었던 주식들은 사실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품을 빼는 게 맞다. 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도 중국의 공급난 관련된 공급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그러면 캐파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작년도와 같은 프리미엄을 주기에는 어렵다. 오히려 빼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리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차별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오스테 임플란트 횡령, 이거는 글쎄요, 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인들은 아니잖아요. 평가가 아니에요. 기업의 기본적인 신뢰도를 건든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뭐 매드팩토 관련된 이 임상, 이 실험에 대한 중요한 좀 악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싸다 비싸다를 논할 수 있는 기준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좀 시장 분위기에 의해서 또는 억울하게 빠져 있거나 이런 주식들을 우리가 좀 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잘 골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본력이 좀 있으시거나 주식 고수분들은 지금 열심히 기업 선별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기반의 툴로 좋은 가격에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주식들. 그죠?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호재 때 안 따라가거든요. 여러분들, 따라가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따라가시는 분도 많죠. 그죠? 왜 더 갈 것 같아가지고. LG화학도 아마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가시는 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응? 62만 원대 매수 안 하고, 이제 뭐, 80만 원 또 갈 것 같으니까 막판에 또 따라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정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가격,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전달할 테니까, 좀 기다릴 거든 좀 기다려 보세요. 뭐가 이렇게 아쉬워가지고 꼭지에서 사서 이렇게 아쉬워합니까? 그 다음에 또 악재가 나와서 급락하면 추가 매수할 만한 그 키워드만 등장하면 사면 되죠. 좋은 기업들을. 그죠? 그게 해피해요. 뭐 뉴스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할 것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이게 저점인지는 전 모르겠는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대형주들 가운데서 기준이 온 주식도 있잖아요. 가격이 온 주식들은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노출시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중형주는 만약에 하단은 붕괴한다. 그럼 중형주도 막 담기 시작을 해야 돼요. IT 반도체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코미코 같은 주식이라든지, 그죠? 뭐 원익 IPS 같은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한솔 케미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막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 전에 이제 대형주로 여러분들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이 뉴스들이 되게 많아요. 뉴스들이 되게 많아서 왜 이런 흐름이 나올 것이냐, 나오고 있느냐.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IPO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에너지 솔루션. 돈 여기 다 갔잖아요. 청약하려고. 그리고 이거 선물 예수금이에요, 여러분. 선물 예수금. 선물 예수금인데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좀 노리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거 신용잔고. 이거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지금 주식들이 전저점 깨지거나 급락하는 주식이 많죠. 근데 지금 뭐가 아직 남아있어요? 신용잔고. 신용잔고가 뭐죠?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 남의 돈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주식들이 하락을 하거나 급락을 하죠. 근데 선물 예수금 같은 경우가 지금 급증하고 있죠. 오늘 선물 예수금은 거래대금이 26조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한 10조? 이 정도 나왔는데 2.6배예요. 선물 예수금이 급증을 하면서 이게 지금 안 줄고 있어요.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손바뀜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하방 포지션, 공매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호재를 터뜨릴까요? 악재를 터뜨릴까요? 악재를 터뜨려야지 그 사람도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지금은 신용을 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게 조금 더 강범위에게 확산되는 겁니다.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HTS 보면 종목별 신용잔고가 보이는데 자, LG화학을 한번 봅시다. 자, 62만 원짜리. 여기다가 제가 선을 한번 딱 그어보면 자, 신용잔고는 뭐라고 했죠? 신용잔고. 신용잔고는 남의 돈. 내 돈으로 들고 있으면 강제로 청산당하진 않아요. 좀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물려서. 그렇다고 돈이 0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신용은 이자를 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초조해져요. 사람 심리가. 그리고 물을 탔는데 평균 단가를 낮췄는데 거기서 만약에 2번, 3번 더 빠지면 기본적으로 이성을 잃게 되는 개인 투자 가부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여기서 신용이 줄어드는 시점과 이 주식이 반등 나오는 시점이 여러분 저는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 요 과정 속에 호재도 있고 그죠? 어떤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근데 이 기간 동안에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본업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뭐 LG화학이 횡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거품이 좀 있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거품이 제거되는 그 자리, 그죠? 석유화학에 대한 이익만 반영되었던 자리, 배터리에 대한 프리미엄이 없었던 자리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공교롭게도 신용 물량들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신용 물량이 떨어지면 가벼워지겠죠. 왜냐면 기존에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강제 청산됐는데 예를 들어서 한 40% 성장되면 1억이 2천만 원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LG화학 이런 거 살 수 있을까요? 62만 원 판 사람이 뭐 71만 원, 70만 원 살 수 절대 못 삽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올라가는 거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62만 원이라는 자리가 싸냐? 손절을 안 해도 되겠느냐? 그리고 그 본질이 남아있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시장이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면 신용 물량 보세요. 여러분. 이 신용 물량을 터는 과정들이 지금 있는지 아닌지. 그럼 되죠. 제가 언택트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싸게 살 자를 좀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이제 왔었잖아요. 한번 보면,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그죠? 이거 보이세요? 이거. 근데 이 네이버가 올라가면 좋은데 하락하면서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신용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남의 돈. 그죠? 근데 아까 선물 예수금은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증가하고 있잖아요. 선물 예수금은 뭘 작동시킵니까? 프로그램을 작동시키죠. 프로그램 주문은 시장가로 나갑니까? 지정가로 나갑니까? 시장가로 나가죠. 종가, 저가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에요. 이런 구간에서 남의 돈으로 하늘에 있는 주식을 산다? 업황이 좋다고 해서 유동성 축소인데? 저는 이거는 좀 반대 의견인 거죠. 여태까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 전략들이 제 이 방송이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보다 주식을 싸게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거 왜 안 사라집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잘 기다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전 고수로 인정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대다수가 그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가격들을 제가 뽑아내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메모하시면서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면 추가 매수 타임도 좀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정리할 것들 아프지만 손절할 것들은 좀 손절도 좀 하면서 이번에 좀 포트 재편에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종목 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삼성전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몸값이 저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69,000원. 그죠? 그 다음에 74,000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사도 되는 가격대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10월달 주구장창 추천 좀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69,000원과 74,000원대였거든요. 지금은 이 가격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저는 매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악재가 나와도, 시장이 흔들려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74,000원에서 75,000원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건 이제 좀 잡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게 올해는 반도체가 꼭 필요하다. 네, 시너지 효과, 프리미엄을 주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IT 반도체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참 진입을 잘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97,000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사도 되는 가격대가 97,000원이었고, 키워드 기억하세요? 그때? 낸드가 흑자로 전환됐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딱 담보가 된 거고, 이제 103,000원도 그때 제가 같이 이야기했어요. 97,000원에 매수 못하신 분들, 103,000원에 이제 103,000원에도 매수해야 된다. 그때 키워드 기억나십니까? 키워드? 그 키워드가 뭐였었냐면 2018년도 SK 하이닉스가 DDR4로 돈 벌었을 때 밸류입니다. 근데 지금은 DDR5로 넘어가죠. 올해가 한 10% 선 정도 좀 증가할 거로 보이는데, 그럼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되겠죠. 여기에 삼성전자가 시한 이 생산을 좀 축소를 하면서 이 반사이익도 분명히 좀 있고요. 그래서 10만 3천 원보다 조금 높은 가격대, 한 11만 3천 원에서 한 11만 5천 원 정도? 이 정도는 이제 전 싼 자리로 밸류업을 좀 시켜야 된다. 그죠? IT 반도체는 이런 의견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자리가 15만 7천 원이에요. 15만 7천 원인데 잘 갔어요. 19만 원까지. 이유 기억하세요? 네, 그때 키워드가 FC BGA. 근데 한 2달 지나니까 진짜 이 뉴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성능 반도체 기판이나 막 이런 것들. 그죠? 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쳐다도 안 봤었던 게 희한하게 이런 구간에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설마 여기서 또 따라가신 분들 없죠? 삼성전기를 놓치신 분들은 15만 7천 원에서 만 원을 더하세요. 만 원 넣으면 얼마 돼요? 16만 7천 원 정도 되죠. 16만 7천 원 정도 되면 거기서 한 1, 2천 원 정도? 요 자리부터는 싸다. 그러면 이제 분할매수 하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고점에서 또 차익실한 것들을 또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준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여러분들에게 12만 2천 원 좀 추천을 좀 드렸었다가 이것도 좀 잘 가죠. 15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이때는 뭐가 핵심이었냐면 스마트폰 사업 매각이 핵심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전장, 부품, 그죠? 이게 애플카, 자율주행카 관련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알파가 더해지는 겁니다. 알파 요인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알파를 얼마로 주는 게 타당할 것이냐. 요게 이제 좀 고민인데,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직전 저점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12만 8천 원 내외 정도? 요 정도부터는 얘도 다시 싸다. 레벨업이 된 거죠. 그래서 IT 반도체는 전 프리미엄을 주면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요 말씀 좀 드리고, 주경주 같은 경우는 이토마토 전략글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종목 제가 올려놨어요. 지금은 시장 관계상 다른 종목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기다려야 되는 주식으로 제가 배터리 이야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LG화학은 62만 원. 그래서 이것도 한 20% 넘는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1월 27일부터는 LG화학은 배터리로 보면 안 되고 석유화학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밸류를 톤 다운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LG화학은 롯데케미칼이나 뭐 대한유화나 이런 순수화학 관련된 업체들하고 이제 밸류를 재분배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공략하실 분들은 LG화학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 거는 1월 27일 이후에 결정하시는 게 전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 병행 잘 하시고 적지 않은 수익 났으니까 다른 배터리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배터리는 어떤 게 있냐면 포스코 케미칼 13만 원 정도 되죠. 16만 원 정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고 있는 자리는 11만 원입니다. 즉 11만 원이 저점을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붕괴하면 붕괴할수록 저 때부터는 매수해야 된다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와 음극재 동시에 하는데 포스코 그룹의 지원을 받으면서 실제로 실적이 퀀텀 점프되는 이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장이 좀 인정해주는 싸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만든 제가 이제 계산한 저희 틀에서 나온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저 가격을 싸다라고 제시할 수 있고요. 저 가격이 오면 저는 사도 된다. 꽤 됐잖아요. 이것도 한 2개월 됐습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고, SK는 15만 7천 원인데 아마 가격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 자리가 제가 13만 원. 그죠? 13만 원 선 정도 이하로 사면 이거는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다. 싸다. 거품이 좀 제거된 자리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죠.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자금 문제가 제일 중요했었어요. SKC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자금을 해결하기 전에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LG화학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 게 아니라 두 종목 추천드렸거든요. LG화학하고 가격이 왔다 해서 중성주 가운데서 제가 신흥 SEC를 6만 원 이하에서 담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고체 관련된 이러한 좀 모멘텀이 불거지면서 이 주식은 이제 알루미늄 뚜껑 만드는 회사니까, 그죠? 알루미늄 뚜껑 만드는 회사니까 이제 전고체에 관련된 모멘텀이 커질수록 액체 쪽이니까요. 그죠?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할인 요소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기다렸다가 요것도 한 2개월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2개월이 뭐야? 한 2개월 반? 2개월 반 이상 기다렸다가 이제 6만 원 이하에서 5만 8, 9천 원대 여러분의 추천을 좀 드렸었고, 요것도 한 11, 2% 수익 났는데, 물론 더 먹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고,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은, 그죠? 지금 시장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좀 수익 병행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생방에서 제가 알아서 잘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일단 공략하신 분들은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관건이죠. 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되게 사고 싶은데 찾고 있어요. 사고 싶은데 지금 자리에서 기대 수익률이 적은 거죠.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61만 원대에서 2만 원 정도는 단기 반등은 나올 수 있는데 홈런은 못 친다는 의견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기대 수익률이 적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는 53만 원에서 1000원까지 53만 원에서 51만 원 왔을 때만 하자. 이런 겁니다. 뭐 놓치면은 다른 주식을 해야죠, 뭐. 그죠? 근데 안 올 것 같은데 오는 주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카카오가 왔잖아요. 안 올 것 같은 9만 원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보면 계속 급락 흐름 나왔잖아요. 13만 원짜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10만 5천 원짜리까지는 거품이 빠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투매 가격이 나오면 사도 되는 가격을 이야기해 드리겠다. 그 자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게 한 9만 5천 원에서 한 7천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계속 편차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적에 대한 컨센이 있어서 이걸 저점으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만약에 뭐 하방 변동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면 전 매수를 해야 된다. 이제 카카오도 살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전저점 깨도 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싸다. 아시겠죠? 카카오가 돈 벌기 시작했을 때 손익 자리다.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시간이 별로 없는데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보면 34만 2천 원 정도 되는데 34만 원에서 36만 원짜리에서는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약하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만 원을 깨지는 자리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악재가 나와도 매수해야 되는 자리다. 이 전략을 계속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그냥 바이오로 넘어갈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85만 원대, 뭐 CMO와 관련되어서 지금 준비 잘하고 있는데 뭐 거래대금 부족이죠. 이건 이제 80만 원이 깨지는 자리가 오면 악재가 나와도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 가격은 똑같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가격 기억하십니까? 그죠? 제가 22만 원, 26만 원 밴드 제시해드리고 사게 된다면 18만 원대 왔을 때 사야 된다. 또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한번 잘 보시죠. 다음 주에 만약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18만 원대 사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악재가 나와도 사도 된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아주 그냥 난리 부르스였어요. 그죠? 셀트리온은 가격 두 개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21만 2천 원하고 17만 2천 원. 이게 다예요. 그래서 17만 2천 원이 왔기 때문에 오늘 뭐 분식회계와 관련된 이런 논란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이 가격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 저는 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지. 19일까지 지금 뭐 삼바가 셀트리온이 맞느냐 아니면은 뭐 증선이가 맞느냐 이런 노이즈가 계속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 유리한 게 누굴까요? 합병한 가정 속에서 발생된 세금을 늦출 수 있는 기업이 일단 유리할 거고, 공매도들이 유리하겠죠. 요걸 보면 됩니다. 신용잔고. 요 과정 있잖아요. 신용잔고. 요거 줄이는 과정을 잘 지켜보세요. 비투로 투자했던 사람들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 관련되어서 기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리가 21만 2천 원하고 17만 2천 원이었잖아요. 그 가격 동일하게 유지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바이오제약 관련되어서 이 밖에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주식들 많습니다. 뭐 메이지온도 있고, 그 다음에 그 GC셀도 있고, NK맥스도 있고, ABL 바이오가 또 대형 홈런 쳤잖아요. 근데 보면 바이오제약이 이번 주뿐만 아니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급락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신용이 마무리가 되는 다음에 요번에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어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삼성과 SK그룹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분야가 어느 쪽이냐면 세포와 유전자 치료제 쪽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대로 저는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또는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소홍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